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브로커 가운데 한 명인 이동찬 씨를 검거했습니다. 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건국대학교 이웅혁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잡힌 이동찬 씨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기본적으로 그 최유정 변호사와 그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했다. 뭐 동업자 관계가 아니겠느냐 이와 네. 같은 시각이 강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이 그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 정은호 그 네이처 리퍼블릭 그 대표를 이른바 그 접견하는 과정에서 네. 소위 그 폭행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소를 하게 돼서 알려졌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직접 고소한 사람이 지금 그 이동찬 브로커로 알려져 있고요. 또 본인의 그 주장에 의하면 그 최유정 변호사의 사실혼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숨투자자문 송모 씨와 최유정 변호사가 만나게 된 것이 이 그 브로커의 적극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뭐 이 네.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거의 그 전력을 보면은 여성 경찰관과 수년간 동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수사 정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수배가 되어 있는가에 관한 100여 건의 정보를 유출하기도 했었고, 또 조세 포탈범의 혐의가 있었는데 신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밀항도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일단 그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상까지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 남양주에 있는 한 작은 그 카페에서 그 아마 그 시민이 그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찰관이 그 출동을 했는데 이 출동한 경찰을 보고 그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이제 밑에 층으로 이렇게 도망간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소 그 가벼운 뭐 경상을 입었는데 어쨌든 그 주민이 그 제보를 통해서 경찰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뭐 도주하는 이와 같은 그 과정에서 검거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일단 이동찬 씨를 검거를 했고 이제 앞으로 이동찬 씨를 대해서 수사를 쭉 해야 될 텐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 핵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최유정 그 변호사가 그 실질적으로 그 로비를 이제 했느냐, 그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네. 부분에 있어 상당 부분 많은 사항을 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영향력 행사의 구체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뭉쳤던 그 50억 플러스 20억이 이제 이렇게 수입료가 됐는데 예. 이것에 대한 그 행방이 어떻게 그 과연 되고 있는 것인가? 네. 과연 누구로부터 얼만큼 반지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 뭉칫돈이 행사가 된 용처는 또 어떻게 됐는가? 이 부분이 아마 그 수사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어쨌든 그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과 그 홍만표 그 변호사 간의 일정한 여러 가지 관계의 또 다른 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 이것도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그 법조 비리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 법조 비리를 빙자한 또는 법조 비리의 모습을 쓴 또 다른 법조 비리 예를 들면 이제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다른 관공서 등의 로비를 했는가의 여부 뭐 네. 이것이 아마 세 가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네, 보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부당 수임료로 100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대여금고에서는 13억 원만 발견이 됐습니다. 나머지 돈은 이 브로커 이동찬 씨에게 흘러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 네. 법조 비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 사실은 그 악어와 그 악어새처럼 그 변호사와 그 브로커의 어떤 공생 관계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인데요. 또 일부 그 뭐 증언 등에 의하면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세금 제외하고 30%를 브로커가 이제 가져간다. 네. 뭐 이와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13만 원 남았다고 한다면 일정한 사용료 이외에 상당 부분은 이 법조 브로커가 사실 가져갔을 확률이 크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통신 자료라든가 또는 금융 정보 자료 이것을 얼만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제 그 다른 이미 확보된 증거를 통해서 이 브로커의 뭐 자백을 얼만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달려 있지 않는가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번 사건이 정관예우 법조 비리로 확대가 됐습니다만은 당초 시작은 그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대표를 구해내려다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이제 폭행과 관련된 이유로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네.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네. 이른바 그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들만의 암묵적인 카르텔 속에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그 말씀한 것처럼 그림으로 보면 전체 모양새로 보면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그 대표가 중심으로 돼서 한 축에서는 이른바 그 법관에 대한 로비를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네. 또 한 축에서는 홍만표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쪽으로 로비를 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발생했던 예를 들면 이제 그 의정부 법조 비리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판사 15명이 결국은 이제 금품을 이렇게 수수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 플러스 또 그 대전 법조 비리라고 해서 검사 25명이 향응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처럼 의정부 법조 비리와 대전 법조 비리를 함께 조합을 해놓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지금 그림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작 자체는 이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의 그 법조 비리, 정은호 게이트의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가 계속 그 진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일부 그 시각에서는 아니 그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 비리는 이게 조금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롯데에 관한 이제 수사라든가 대우해양조선에 관한 수사로 너무 지금 여론이 몰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검사 쪽의 그 수사 비리는 좀 묻힌 것이 아닌가. 뭐 이와 같은 이제 의심도 그 있던 차에 어쨌든 이 그 이동찬 법조 브로커가 이제 검거가 됐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이 그 법조 비리에 관한 수사는 계속 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간부급 현직 검사도 정은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요. 네, 이것이 이제 그 2010년도에 그 네이처 리퍼블릭이 이제 그 서울 그시 메트로에 네. 입점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그 절차가 상당히 좀 왜곡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감사원의 감사의 그 대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이 피검사와 그 감사원의 그 간부가 아주 그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른바 잘 봐주는 청탁성 목적의 대가로 뭐 1억 원을 진술했다라고 하는 1억 원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제 진술이 그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조만간 이 그 피검사가 그야말로 피의자 신분으로 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 연결돼서 과연 이제 정은호 게이트에서 왜 예를 들면 이제 그 검사의 구형량이 낮아졌고 또 이를테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보석과 관련돼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적의 의사 표현을 했는가, 뭐 등등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홍만표 변호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을 또 연결고리를 해서 또 다른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한 검찰 단계에서 밝혀질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부직의 현직 검사가 사실로 연루가 됐다면 그렇죠. 그 파장이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검사장이라고 한다면 검사 동일체의 원칙상 그 부하 검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에 대한 뭐 수사도 뭐 이루어질 공산이 이제 크지 않는가. 어쨌든 직접적으로 현직 검사에게 돈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만으로도 사실은 그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배우이자 가수로 큰 인기를 얻었던 박유천 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주일 사이에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기소를 당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취소를 이제 했죠. 물론 네. 그 취소 과정에서도 뭐 금전적인 회의가 있었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일단락 되는 듯 싶었는데 그 이후에 그야말로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피해 여성의 그 주장으로 고소가 이제 접수가 되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 흥미롭게도 모두 다 이제 유흥업소 이제 종사 여성이었고 또 이른바 그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도 어쨌든 간에 그 화장실로 상당히 그 일치되고 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이른바 그 연예인 권력에 뭔가 그 위축이 돼서 성폭행에 대한 고소의 용기를 못 얻었던 제2의, 제3의, 제4의 그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 것이냐 예.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혹시 이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이제 뭐 공모를 해서 뭐 나름대로 다른 금전적인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사실 시각이 그 엇갈리고 그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경찰에서도 이번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1인 수사관이 대부분 처리하는데 예. 상당히 그 고소인의 수가 그 늘어나고 수사를 해야 할 대상도 넓어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특별 수사팀 그래서 6명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어제 그제에는 성폭행 특별팀의 임명을 더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진상의 실체적 그 진실을 단순히 성폭행 여부를 뛰어넘어서 혹시 이제 이 강남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성적 비행이라든가 또는 그 고소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조직 폭력이 뭐 연관이 되어 갖고 공갈을 했는가 뭐 이런 것까지도 함께 뭐 조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모두 유흥업소 종업원이었고 장소가 공교롭게도 모두 화장실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박유천 씨의 좀 심리 상태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걸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봤을 때 일단 그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박유천 씨가 이제 진정한 성폭행 범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이제 화장실이 성폭행을 착수하고 실행하고 성공하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네. 왜냐하면 그 폐쇄된 공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 연예인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그 사생활을 알리는 것에 대한 평상시의 그 두려움, 억압, 뭐 강박, 뭐 이것 때문에 작은 장소인 화장실에서 상당 부분 뭐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그 잠재 의식적인 심리 분석을 한다면 이른바 그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 각 연령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심리적 그 과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린 영유아기에는 이제 입술을 통해서 네. 이른바 그 구순기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성취해야 할 과업이 있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이제 홍문기라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 기는 뭐 남근기다 그래서 각 연령별로 성취해야 할 심리적 과업이 있는데 박윤철 씨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특정 시기에서 이른바 그 배변 훈련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또는 홍문기에서 주변에 어쨌든 억압된 환경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 고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더 편안함을 느끼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성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성적인 만족이라든가 희열의 대상도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냐. 그러니까 그 억압과 또 과거에 성취하지 못한 심리적 과업의 실패 그것이 사실은 이제 이 화장실에 대한 나름대로 특정적인 뭐 취향과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아닌가 잠재의식적 평가를 뭐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박유천 씨가 과거에 방송을 통해서 화장실 그림을 그렸던 그런 일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방송에서 뷰티풀이라는 단어를 갖고 연상되는 걸 그려봐라 했더니 대화와 한숨, 화장실이라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결국 이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어떤 화장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네. 그 수년 전에 이른바 뷰티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연상 세 개 중에 하나가 네. 화장실이다. 그러면 이 화장실의 그 의미가 박유천 씨에게는 상당히 그 평안한 공간일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그 자긍심 또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간일 수가 있다라고 네. 하는 해석이 그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러다 그 보니까 결국은 억압되어 있는 그 무엇이 화장실에서는 그대로 드러날 수가 이제 있는 이와 같은 어쨌든 그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른바 그 잠재의식 속에 어쨌든 이 박유천 씨는 화장실이 하나의 그 평안한 공간이 되고 네.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상당히 그 억압되어 있는 이 상황이 화장실에서는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래서 어쨌든 성적 취향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4명의 여성이 지금 박유천 씨를 고소한 상황인데 더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근거는 이제 해외 사례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그 코미디언, 그 코스비라고 하는 이제 그 코미디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 성적 그 추행이 처음에 알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35명의 비슷한 신고가 들었단 말이죠.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그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이제 그 골프 그 스타도 예. 네. 사실 처음에 어떤 백인 여성과 그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나도 당했다라고 해서 10명까지 사실 예. 드러났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본다면 어떤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고가 안 되는 이른바 어두울 암자를 써서 암수율이 높은 범죄고 예. 또 지금까지 이제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용기가 없었고 연예인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다 4명까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이상도 예. 사실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유천 씨와 관련해서 여러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이웅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